국내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내로 도입될 예정인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 접종이 일시 중단되면서 백신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13일 하루 확진자가 731명입니다. 지난 1월 7일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제는 4차 유행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물론 주말 휴가 때문에 일부 주말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평일 수준으로 볼 때는 7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수치면 지난 2차 유행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4차 유행이라고 진단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 강화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영업시간 제한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일단 최근에 현행 방역 단계를 3주 더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일단 이런 부분을 고수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거나 수도권 밤 9시로 영업 제한을 한다라고 검토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고무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검토나 적용까지 너무 늦으면 지금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4차 유행의 어떤 규모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너무 놓치게 되면 조만간 짧은 시간에 더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검토나 적용까지 너무 늦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소 늦긴 했지만 빨리 이러한 부분을 검토를 마무리해서 적용을 해야지만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면서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인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진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런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가 지금보다 상당히 안정돼 있을 때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지금 단계는 4차 유행의 규모를 판가름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방역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업종별 영업시간 다양화는 이 부분을 완화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9시까지 또는 10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을 제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나 사회활동 영위에 반드시 필수적인 시간대까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이외에는 가급적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야 억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일부 업종에 대해서 자유롭게 어떤 단계별로 12시까지 그러니까 영업시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사람들은 실제로 영업시간 때부터 9시, 10시까지 식당에 갔다가 그 다음에 2차로 그 이후에 12시까지 영업을 하는 장소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장기간 사회 밖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염은 크게 확산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맞지 않는 어떤 방역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완화가 아닌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가진단 키트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은데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 자가진단 키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 지역사회 숨은 감염자를 일정 부분 더 찾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성, 즉 감염이 됐는데 결과는 음성이 나오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감염자인데도 불구하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인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더군다나 지인 간 전파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위음성이 나와서 그 위음성을 받은 사람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얀센 백신도 혈전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사용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서만 유독 혈전 부작용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을 밝히려면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얀센 백신도 그렇고 공통점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이용한 백신 플랫폼이거든요. 네. 여기서 공통점이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데노바이러스가 물론 종류는 다른 거긴 하지만 두 백신이 실제로 같은 아데노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아데노바이러스는 면역 반응을 굉장히 크게 올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면역 반응이 어느 정도 혈전 유발과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작용 논란뿐 아니라 국내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얀센 백신에 대한 일단 혈전 논란 때문에 거부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관계로 백신의 전체적인 수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얀센 백신의 어떤 접종 보유를 권고를 하게 되면서 모더나한테 5월까지 1억 회분 그리고 7월까지 추가 1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더나 백신의 계약 물량이 2천만 명분인데 이 부분이 당연히 2분기에 못 들어오고 3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물량, 그러니까 모더나와 함께 가장 많은 물량을 계약한 게 노바백스인데 이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부족으로 지금 생산량도 크게 줄었고 속도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분기에 들어와야 될 공급 물량이 상당 부분 3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 3분기에도 일단 장담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11월 집단 면역 형성의 목표에는 상당 부분 빨간등이 들어온 것은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선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국내에서는 한 발효유 음료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는 연구 결과인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결과 자체가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실제로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젖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을 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산성물질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단계에서는 효능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인체에 적용을 했을 때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냐?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발효유 음료가 코로나19에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동물 실험을 거쳐서 임상 시험에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효능이 확인이 돼야지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체내에서 그러니까 유익한 균입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높이거나 아니면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면서 다양한 어떤 좋은 점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임상 적용을 해서 이런 면역 반응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증식 억제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근본적인 면역 반응을 기반으로 한 억제 효능보다는 이 유산균이 내고 있는 젖산 때문에 발생하는 그 세포 단계에서의 효과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우리가 유산균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코로나19 억제를 할 거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오죽 답답하면 효과를 반신반의하면서까지 구매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